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네요. 거의 2,517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좀 안착하고 위로 가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이제 뭐 우리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뭐 2,520포인트 근방의 네. 저항 구간을 갖다가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뭐 지금 동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은 뭐 수급 측면에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뭐 굳이 먼저 빠져나올 것까지는 없으나 이제 몇 가지 확인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4,600포인트 그리고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3,800 근방에서 이렇게 이중천정 가능성을 보이면서 지금 오늘 살펴볼 BOJ의 출구 전략 관련해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뭐 세계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전고점 근방에서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 요거 이제 FOMC까지 다음 주 거치면서 그거 하니까 거기서 별탈 없다면은 뭐 연말 랠리 기대하고 계속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변화가 감지된다면 좀 줄여야 되는 거 뭐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일 건 없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 시장이죠. 어제 오늘 변동폭이 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환율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어제 뭐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한 12원, 20전 올랐다가 네.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거의 18원 넘게 20원 가까운 더 급락.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블룸버그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온통 엔화 얘기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제목은 그거죠. 엔화가 이틀째 그 랠리를 갖다가 연장하고 있다. 즉 엔화 가치 강세, 달러엔 환율의 하락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트레이드들이 결국 BOJ의 금리 인상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하는 거, 이쪽에다가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뭐 가운데 작은 뉴스 가운데 부분은 지금 뭐 디피스트 컨트랙션 이런 얘기가 결국 2분기 성장률에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계속 수치가 나오는데 자꾸 이제 나빠지는 거죠. 애초에 2.1% 마이너스라고 했다가 전분기 오늘 또 살짝 수정된 게 마이너스 2.9. 과연 이게 그렇다면은 BOJ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등등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달러엔 차트 한번 보시죠. 달러엔 차트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은 어제 끝에서 두 번째 캔들 보시면은 엄청나죠. 엄청난데 그 내역을 보시면은 장중 고점이 147.37 뭐 그 근방에서 시작했습니다. 147.3엔 근방에서 시작했던 게 141.61엔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6엔 가까이 떨어졌다가 종가는 143엔 대 후반에서 마무리했습니다만 도대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큰 그림 한번 달러엔 월간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한 151엔 근방에서 추가 상승 부분이 좀 버겁다 싶은 상황이 나왔는데 과거 옛날에 큰 그걸 본다면은 무슨 뭐 150엔도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엔화이긴 합니다만 저게 70엔대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는 달러엔 환율이 140엔도 내려서는가? 지금 뭐 한 3, 4엔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큰 어떤 물줄기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영향을 받는 달러 환율 다음 차트 보시면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 안에서 달러 차트 보시면은 네, 그 부분에 뭐 와리가리 하고 있죠. 전일 어제 이제 또 짱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 또 음봉이 나왔는데 저 뭐 한두 시간 전에 보냈던 자료입니다만 저보다 더 깊어지는 폭이죠.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면은 아주 뭐 탁월한 감각과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두 이코노미스트 우리 달러원 쪽에 환율 쪽에 두 전문가의 제목 한번 보십시오. 우리은행의 민경훈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제목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누가 변동성이 무엇인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원화를 보라고 하라 했고요. NH선물의 김성육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본이 쏘아올린 작은 공, 그런데 환율 시장에서는 큰 공. 뭐 우에다 가서 총리가 BOJ 총재가 어제 한 얘기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BOJ가 이제는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이제 폐기를 하고 기준금리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곧 임박했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작은 공을 쏘아 올렸죠. 발언 자체는 크게 할 건 없었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일본 국채 10년물이 어제 하루 저렇게 튀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작년 12월 20일 무렵에 구로다 하루이코 전 총재 사진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한번 일본 국채가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때 YCC를 한번 변경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제로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0.25 마이너스 0.25% 안에서 묶어두겠다는 YCC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그 변동폭을 확대한다 그 소리만 갖고도 이거는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BOJ가 마침내 방향을 틀었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한 번 더 이 변동폭을 1%로 올리는 가운데 저 1% 트라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는 가운데는 미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했던 11월 이후 그 흐름도 영향을 줬죠. 오른쪽에 이제 우에다 가서 총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재 두 사람의 사진을 같이 한번 붙여놔 봤는데 이제 해바뀌면서 BOJ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본 10년물 장기 추이 한번 보시죠. 국채 수익률. 장기 추이를 보시면은 자 저렇게 됩니다.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8%대 저것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저런 상황인데요. 뭐 화면에 좀 작게는 나옵니다만 저 일본의 국채 수익률 일드 커브만 보시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면서 만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금리가 그 수익률이 높아져서 우상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년물만 갖고 저렇게 똑 붙들어 매고 있는 YCC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가운데로 폭 꺼지는 이상한 기형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년물 그다음 미국채를 보시면은요. 어제 이제 미국채 수익률도 결국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니까 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 흘러내리기만 하던 미국채 수익률도 슬쩍 상승은 했습니다만 유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그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가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나 하면은 이제 국채 시장에 곰들이 슬슬 이제 몸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을 것이고 장기물 쪽에는 금리가 많이 빠졌는데 과연 미국채 시장의 수급을 보나 뭐로 보나 마냥 저래도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BOJ까지 가세해 주니까 다시 한번 곰들이 한번 슬금슬금 미국채로 숏을 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 시장 측면에서는 엔원 한번 보시죠. 네네. 그다음 엔원 보시면은 900원 깨지면서 860원까지도 내려갔던 엔원 환율이 순식간에 그냥 또 900원을 회복했습니다. 뭐 어지간한 시장에서 손절보다는 버티는 게 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환율이 최근 들어서 다시 1,300원대로 올라왔으나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서울 외환시장의 어떤 취약성 내지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위험 이거는 네네.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다소 안도하는 뭐 주식시장으로서는 크게 우려할 것은 없는 외환시장의 지금 소동입니다. 이것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